저는 이 사업은 민간 건설업자, 민간 사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4, 5년간이나 이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번 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집중 취재하고 계신 장성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중요한 게 증설이 그러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불필요한 것이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설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수 처리 과정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뭐 행정처분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5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TN, 질소의 법적 기준치가 초과돼서 계속 방류가 된 것이죠.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과태료 처분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포항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처리 용량의 한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법적 기준치가 넘는 오염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증설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시의회에서는 그것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때 증설해도 늦지 않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TN의 기준치가 중요하고 TN의 기준치 하시는데 그 TN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TN은 총질소입니다. 아마 토탈, 토탈이라는 의미의 T인 것 같고, 그래서 TN이 총질소를 말하는데,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죠. 하수는 뭐냐? 생활하수예요. 네. 우리가 생활하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예요, 사실은. 분뇨를 이루고 있는 유기물질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질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하느냐가 하수처리장 어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포항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처리 공법이 바이오색 공법이라는 공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바이오색은 결국은 미생물을 통해서 질소를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공법인 거예요. 포항시의 입장이 궁금해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고 있는 건가요? 방류수 수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수 처리 과정을 거쳐 나오는 방류수는 하천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오염도의 법정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포항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던 당시에는 겨울철의 법정 호용량이 다른 계절보다 많았지만 2012년 관련법의 강화로 겨울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우리는 60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후에 법이 강화돼서 20으로 강화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의문이 드는 게 뭔가 하면, 당시에 포항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실시 설계를 보면 법적 기준치를 20을 예상하고 이 설계를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네요, 말이. 네, 물론 다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설계서를 보면 총질소의 보정 수치를 15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설계 기준대로 보정 수질인 15를 유지하면 법이 강화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포항 하수처리장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바이오색 공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고농도의 미생물 농도를 유지해서 질소와 인을 원활하게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실시 설계에도 보면 미생물 농도를 4,000에서 8,000 정도로 유지를 해야 예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네네. 문제는 뭔가 하면 설계 기준으로는 3,000이 되어 있는데 막상 지금 포항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3,000의 절반 수준인 1,600 정도로 미생물 농도를 유지하면서 운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에는
더욱더 높은 농도를 유지하라고 바이오색 공법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하수처리장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1700 수준을 유지하다가 겨울철 4개월 동안 오히려 1500까지 더 낮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 반응조 증설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수처리장이 정상 처리되지 않게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주장을 지금 이제 시의원께서는 하고 계시고요. 설계 기준에 이제 수온이 있어요. 네. 방류수의 보증 수질은 15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 15를 유지하는 조건은 그 유입수의 수온이 13도에서 15도일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포항시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도로는 유입수의 수온이 너무 낮다. 낮으면 결과적으로 미생물이 원활하게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이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온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용역 의뢰를 해서 나온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네. 그 자료를 보면 뭐가 있냐면 포항하수처리장에서 보증 수질 아까 말씀드렸던 15mg 리터당 그것을 초과한 횟수를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총 초과한 오염 물질이 무려 19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그 양이 결과적으로는 형산강으로 방류가 된 것이고 그동안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포항 시민의 젖줄이라고 하는 형산강이 오염이 되겠네요. 굉장히 이제 오염이 된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증 수질을 초과한 그 내용들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13도에서 15도에 해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초과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죠. 법적 기술 진단과 각종 연구 용역 등에서 생물 반응조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현장 운영 자료에도 미생물 농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사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된 만큼 시의회도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 원인 규명과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시민들을 대표해서 검토해 주시고 평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친절했고요. 도움 많이 됐죠?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기자님과 또 우리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해소가 됐거든요. 많은 분들도 저처럼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셔야지 내 세금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